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놓여 있죠. 비도 내리고 어둡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은 이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는 듯 싶은 흐름이 최근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개인의 매수세가 우리 시장을 이끌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3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좀 더 냉정히 보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바뀐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아슬아슬해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이 반등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시장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 고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1023번, 문자 0133366-8288번 지금부터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나눔미디어그룹 김태혁 전문가, 월스트리트 코리아 이슬이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은 반등세를 이어갑니다. 근데 꾸역꾸역 이어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김태혁 전문가님 어떻게 오전장 진단하고 계신지요? 일단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갈지 말지에 대한 갈피가 좀 있었죠. 근데 지금 흐름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혜주로 해서 이제 히토류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됐었고,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애국 테마주로 분류된 화장품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뭐 시진핑 방안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부각이 돼서 올라가는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단기성으로 급등을 하고 낙폭이 큰 종목들 중에서도 이슈가 있던 애들이 단기성으로 급등을 했다가 이제 순환매를 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이제 예전에도 그랬듯이 과거 낙폭을 키웠던 상황에서 그 이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순환매를 돌면서 급등을 하나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등을 하게 되면서 키 맞추게 한다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런 시장이 계속 연출될 것이라 보고 있고, 저번 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만기일 이후로 이제 다시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죠. 이제 콜옵션에 대한 부분,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과 선물에 대한 흐름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위치이다. 그리고 지금 255분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포지션을 취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약 200억 정도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오늘 시장 수급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물 기준으로 261.55까지 흐름 체크하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98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8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폭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지만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좀 남아있다, 이 진단 주셨고요. 지난주에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반등 이제 나올 것이다. 그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어쨌든 이어가고 있는 양지수의 흐름입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예, 일단 지수 반등은 이루어졌으나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아직까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어떠한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지금 8월 한 달간은 아직까지 이런 불확실성에서 박스권 안에서 계속 맴돌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달 1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을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10% 관세를 예고를 하면서 그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불확실성이 점차 커져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기업은 투자를 연기하고 재고를 줄여 나갈 것으로 분석은 되나 기업 투자는 더 감소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미 감소를 한 상황에서 기업이 이미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 또 이제 펀더멘탈은 바닥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관세가 실제로 이제 부과가 될 때까지는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관세가 부과가 되면 주요국들이 관세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화나 이제 재정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은 이제 반등하는 패턴이 지금까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만 잘 넘기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을 수준까지 도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 막바지에 다다란 가운데 이제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또 어닝 쇼크로 실적을 또 좋게 달성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약 비율로 따지자면 한 30% 정도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3분기에도 꾸준하게 이제 실적을 좋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시다고 보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부담은 덜어내는 구간, 그리고 괜찮은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럼 종목별로 어떤 걸 남기고 어떤 건 매도를 하고 포트를 정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시의 스토킹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기다리는 동안에 특징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턱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는 컬러레이 보겠습니다. DHC 혐한 방송 논란 속으로 국내 상장돼 있는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컬러레이는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인데요. 화장품용 색조 안료, 펄, 아이섀도우에 들어가는 이 차르르 윤기 흘러 보이게 하는 그 펄을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중국 내에서는 1위 기업이에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반사 이익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국내 상장된 한국 화장품 같은 기업도 있고요. 컬러레이도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오늘 동반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 점까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0% 넘는 급등 양상 전개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어디까지 있는지 잠시 뒤에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드 볼까요? 주가가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저가로 계속 주저앉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급반등세가 연출됩니다. 이 기업은 LCD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 회사를 인수하면서 ADAS, 아다스라고 하죠. 모바일 게임 등의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세를 해석하기에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과연 전문가의 시각은 어떤지 잠시 뒤에 의견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다날 보겠습니다. 휴대폰 하나면 요즘 무엇이든 다 구매할 수 있죠. 결제 관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실적 잘 나왔습니다. 2분기에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0%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증폭되는 모습이고요. 대형 이커머스 성장과 오픈형 간편 결제 확대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성장 여력 남아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화폐 페이코인의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이라는 그 기대감도 함께 모아지면서 현재 25% 넘는 급등 양상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날까지 특징주 함께 체크해 보셨고요. 하나하나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컬러레이 볼 텐데요. 김태혁 전문가님, 일단 오늘 강합니다.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자, 일단은 이제 추가적인 계속 꾸준히 들고 가기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시진핑 방한에 대한 이슈와 함께 화장품 테마주가 2015년 이후 최대로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급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이제 매도하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환매라는 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남성이라든지 S모 이런 종목들도 엔지스 테크놀로지라는 이제 기업의 이제 MOU 협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로 떴던 부분이 있고요. 수소차도 오늘 잠깐 떴었죠.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 이런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순환매 돌면서 급등을 한다. 단기적인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1,700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소폭 상승세는 여전히 이제 남아 있다고 보고 있으나 사실상 꾸준히 들고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1,490원 내지 1,500원 부근에 이탈을 하는지 여부를 좀 더 보시고 이 부분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한적이지만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관점 컬러레이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이어서 리드 들여다볼 텐데요. 이슬희 전문가님, 이게 굉장히 오늘은 강한데 그동안 주가 흐름이 어려웠잖아요. 이렇게 급반등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단기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드 종목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제조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뭐 한일 무역 갈등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관련주라고 앞으로 약간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불화수소라든지 세 가지 품목을 특정했던 어떤 1차 때와 달리 추가적인 제한 품목을 지금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으로 보면은 언제 어떤 품목도 제한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극대화시켰고 이를 이제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을 남긴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반도체 업계는 이미 탈일본화 기조를 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향성에는 이미 뭐 틀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일본이 추가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탈일본화를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일본도 자칫 수출길이 뭐 막힐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 한일 무역 갈등에 있어서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전부 이제 불확실성에서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차례 주가 상승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종목군은 이제 저번 주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기에는 살짝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유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차트 보시겠습니다. 시장 테마를 타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와 현재 뭐 증시 폭락이라든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라는 개별학제로 인한 주가랑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전 저항대 구간인 3,100원까지는 일단 홀딩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어떤 의견이세요? 신규 접근은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불성실 공시 법인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오늘 금일 22%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여지고요. 기존 보유자들에 한해서 단기적으로만 조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점 신규 접근에 한해서는 스탑사인 주셨습니다. 리드까지 전략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내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